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보드 밑에 src 밑에 메인 밑에 리소시스 밑에 스태틱 밑에 파일 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src 밑에 메인 밑에 리소시스 밑에 스탯 메인 밑에 리소시스 밑에 되면은 파일스가 있는데 이 서브 팩토리 하고 파일스 이렇게 해서 파일 저장할 공간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패키지 최상위 경로에서 컨트롤러 엔티티 그리고 레포지토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에서 글을 작성할 때 파일을 받아줘야 돼요. 그럼 여기에다가 멀티파트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멀티파트 파일 한 다음에 파일이라고 받아주신 다음에 지금 여기에 오류가 나는 거는 이제 컨트롤러 부분에서 이걸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우선 서비스 먼저 수정하고 컨트롤러에서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트링 패스를 만들어 줄게요. 프로젝트 패스 하고 여기에 시스템 get property 한 다음 user dir 이렇게 해주면은 저희의 프로젝트 경로를 여기에 담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보드 밑에 src 밑에 메인 밑에 리소시스 밑에 스태틱 밑에 파일 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src 밑에 메인 밑에 리소시스 밑에 스태틱 밑에 파일스 여기가 경로입니다. 그리고 파일 하나 해주시고 saved save 파일이라고 하나 해줄게요. 하고 new 파일 해주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경로를 넣어줘야 돼요. 여기에다가 프로젝트 패스 넣어주시고 여기에다가 뭐 네임을 넣어줄 건데 설명을 드리자면은 파일을 생성해 줄 건데 이 경로에 넣어줄 거고 이름은 이렇게 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 하고 트랜스퍼 투 한 다음 세이브 파일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장이 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이 경로를 저희가 저장할 경로를 지정을 한 다음에 이제 파일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빈 껍데기를 생성해 줘요. 이 드론 파일 있잖아요. 이 파일을 넣어줄 껍데기를 생성하는데 경로를 지정해주고 그 파일의 이름을 지정해줍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넣으면 안 되겠죠. 이름을 어떻게 생성할 거냐면은 일단 네임으로 놔두고 UUID라는 게 있어요. 이건 식별자인데 UUID 하셔가지고 UUID 이렇게 UUID라는 변수 이름을 짓고 UUID에 랜덤 UUID를 쓰시면은 이제 랜덤으로 이름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식별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용할 거냐, 스트링 파일 네임 하신 다음에 UUID 아마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거든요. 플러스 파일 점 get original name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앞에 랜덤으로 이름 식별자가 붙은 다음에 이제 언더바 붙이고 원래 파일 이름이 붙게 될 거예요. 이제 여기에다가 저장해주면 되겠죠. 방금 설명이 좀 어설펐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저장할 경로를 여기에서 지정을 해준 다음에 이제 파일 이름에 붙일 랜덤 이름을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그 랜덤 이름을 파일 네임 앞에다가 붙이고 언더바 다음에 지금 들어온 파일 있잖아요. 파일 이름 그 원래 파일 이름을 뒤에 붙여서 이제 저장될 파일 이름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파일 트랜스퍼 투 밑에 이제 exception에 대비하라는 경고가 떠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throw exception 해가지고 예외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메소드 변경으로 인해서 생기는 오류를 처리를 해줘야겠죠.
아, 그리고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이드로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마 보이드로 되어 있나? 어쨌든 여기가 만약에 보이드로 안 돼 있으면 보이드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자바 밑에 컨트롤러로 가셔서 여기에 오류 나는 건 매개 변수로 파일을 안 받았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에도 받아주겠습니다. 멀티파트 파일 해주시고 여기에도 오류가 나잖아요. 여기에도 throw exception 하면 빨간 줄이 사라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직 오류가 남았는데 수정 부분에도 똑같이 오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도 파일을 넣었으니까 매개 변수로 받아줘야겠죠. 멀티파트 파일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exception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이 됐기 때문에 한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직 오류가 남았는데 수정 부분에도 똑같이 오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도 파일을 넣었으니까 매개 변수로 받아줘야겠죠. 멀티파트 파일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exception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이 됐기 때문에 한번 작성 폼에 가가지고 파일이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라이트 폼에 오셔서 글을 작성해 줄게요. 업로드 테스트 업로드 테스트 하고 이미지 파일을 하나 첨부해 보세요. 저는 키아누 리브스 좋아해가지고 키아누 리브스 사진을 넣겠습니다. 작성하면 지금 오류가 났죠?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했네요. 이 부분에서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을 했는데 이제 디버깅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제가 실행할 때 이 재생 버튼 말고 옆에 벌레 모양으로 실행을 하거든요. 이 디버깅 모드인데 이 디버깅 모드로 실행한 상태에서 이 숫자 이 라인 옆에다가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빨간색 버튼이 생깁니다. 이러면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서 디버깅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업로드 하고 파일 선택해서 키아누 리브스 선택하고 이미지 선택해주세요. 이미지 선택하시고 작성하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정보가 나오죠. 보면은 여기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을 했는데 파일이 널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파일이 안 담겼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디에서 봐야 되냐? 이 라이트 부분에 보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네임을 설정을 안 했어요. 여기에다가 파일이라고 이름을 설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원래. 이 네임 값으로 매개 변수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기 네임 값 이 파일이라는 이름이랑 그리고 이제 컨트롤러에서 받아오는 이 파일 이름이랑 일치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 매개 변수 이름을 일치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실행이 됐으니까 한번 볼까요? 다시 라이트 페이지로 오셔서 업로드 파일 선택 이미지 하나 넣어주시고 작성 하면은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리는데 이번에는 UUID 해가지고 이렇게 앞에 랜덤으로 식별자를 넣어주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디버깅을 끝내려면은 F9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글 작성이 완료가 되었잖아요. 리스트로 넘어갔죠. 그럼 업로드라는 글도 잘 생겼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강의 찍기 전에 예제로 넣어놓은 코드라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인텔리제이에 오셔서 스태틱 파일 밑에 이미지가 잘 업로드 됐나 확인을 해볼게요. 업로드가 잘 됐죠? 그리고 MySQL 워크벤치에 가셔서 이제 저장된 경로도 잘 저장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MySQL 워크벤치에서 이 보드 테이블의 끝에 표 모양을 누르시면은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안 들어갔잖아요. 저희가 이제 이 데이터를 넣어주겠습니다. 여기 들어올 때 이 보드라는 게 들어오잖아요, 같이.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엔티티에다가 이렇게 파일 네임이랑 파일 패스라는 걸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보드에다가 set 파일 네임은 이 파일 네임을 넣어주면 되죠. 이 파일 네임은 위에 이 브레이크 포인트 걸린 부분에 27번째 줄에 이 파일 네임이고요. 그리고 저장되는 경로는 set 파일 패스 하신 다음에 이제 이미지 같은 거 띄워줄 때 이 리소시스 그 서버에서 접근을 할 때는 스태틱 밑에 있는 부분은 이 아래 경로로만 해서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파일 패스는 이제 파일즈 하신 다음에 이건 역슬래시로 안 해도 되죠. 이 부분은 그냥 이 부분은 슬래시 두 개 안 하시고 역슬래시 안 하시고 그냥 슬래시 하신 다음에 파일즈 밑에 플러스 파일 네임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장된 파일의 이름 그리고 이거는 저장된 파일의 경로와 이름입니다. 이러고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하기 전에 제가 예제로 만들어 놓은 뷰 부분을 좀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다가 좀 장난을 쳐놨는데 이 부분을 일단 지워줄게요. 이 부분은 다운받기는 아닙니다. 사실 재실행을 하고 다시 크롬에서 라이트 폼으로 오셔서 이미지 업로드라고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업로드 이미지 업로드 하고 파일을 선택하신 다음에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글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뜨죠? 그리고 이미지 업로드가 정상적으로 됐고 DB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MySQL 워크벤치로 오셔서 이 새로 고친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 파일 네임도 정상적으로 들어갔고 파일의 경로도 정상적으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업로드한 이미지를 보는 방법인데요. 저희가 아까 이 뷰 부분에 A 태그 하나 비워놓은 게 있잖아요. 이 부분에다가 th 텍스트 하신 다음에 텍스트가 아니죠. href 경로를 걸어주는 거기 때문에 href 해주신 다음에 골뱅이 중괄호 하시고 파일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보드 점 파일 패스 이 파일 패스는 아까 DB에 저장된 파일 경로입니다. 이렇게 하고 재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밸런스가 깨지는 것이 아름다움이 깨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Being smart and sharp. 재실행이 됐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 A 태그가 활성화가 됐잖아요. 눌러볼게요. 지금 이렇게 오류가 나네요. 다시 인텔리제이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변수 같은 경우에는 달러로 감싸줘야 되는데 제가 감싸지를 않았네요. 이렇게 감싼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재실행이 됐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뷰로 오셔서 다운받기를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가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건 엄연하게 말하면은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운받을 수는 있지만 뭐 이제 엑셀 파일이나 PDF 파일 같은 거는 다운로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운로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하게 이제 로직을 구성해 가지고 다운로드를 해야 되는데 제 강의의 이번 지금 찍고 있는 시리즈의 목적이 무작정 따라하기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 어려워질 것 같아서 다음에 이제 심화 과정 영상을 찍을 때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궁금한 분들이 계시면은 따로 이제 글을 제가 블로그에 항상 올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올려 드릴 수도 있고 너무 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제가 진짜 시간이 있을 때 따로 하나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JPA를 이용해서 게시판 페이징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페이징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시는 이제 모든 게시물을 한 페이지에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페이지를 나눠서 보여주는 걸 페이징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게시글을 한 페이지에 정해진 개수만큼 나눠서 보여주는 걸 페이징이라고 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백엔드에서 처리만 해주고 다음 시간에 이 페이징 블럭을 만드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JPA를 이용해서 페이징 처리를 하게 되면은 URL에 이런 식으로 페이지 번호
그리고 사이즈를 넘겨주게 되면은 페이징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페이지 1이라고 하면은 이 페이지를 말하는데요. JPA의 페이징 특성상 1페이지는 0페이지에서 시작합니다. 즉 0, 1, 2, 3, 4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쓰는 1페이지를 말하자면 0페이지가 1페이지가 될 것이고, 이 사이즈는 한 페이지에서 보여줄 게시글 수를 말합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인텔리제이에서 실습을 하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리제이로 오셔서 기존에 있던 리스트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깅 모드로 한번 실행을 하시고요. 실행이 됐으니 이제 크롬 창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드 리스트로 와줬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바꿔줘야 될 거는 페이징 처리뿐만 아니라 게시물의 정렬 순서도 바꿔줘야 돼요. 지금 이 게시글의 순서를 보면은 마지막에 쓴 글이 제일 마지막에 내려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제일 최근에 쓴 글은 제일 위에 올라오게 돼 있죠. 그것도 같이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인텔리제이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수정해줘야 될 부분은 이제 보드 컨트롤러에서 이 보드 리스트라는 메소드를 수정해 줄 겁니다. 여기에서 매개 변수를 넘겨줄 건데 페이저블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페이저블 보시면은 이제 같은 이름의 페이저블 클래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에 도메인이라는 패키지 밑에 있는 페이저블 클래스를 사용해 주겠습니다. 페이저블하고 페이저블, 그리고 여기에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어노테이션을 써서 페이저블 디폴트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를 여시면은 이제 여기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시면은 여기에서 설정해 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페이지는 0페이지고 사이즈는 기본 10개로 설정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소트, 어떤 걸 기준으로 정렬할 것이냐, 저희는 이제 id 값으로 정렬할 거기 때문에 id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디렉션, 정렬을 어떻게 해줄 거냐는 건데, 여기에는 디센딩, 그러니까 역순으로 정렬해 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걸 어디에 넣어줄 거냐, 저희는 0개는 이제 보드는 컬러에서 이 보드 리스트라는 메소드를 수정해 줄 겁니다. 여기에서 매개 변수를 넘겨줄 건데 페이저블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페이저블 보시면은 이제 같은 이름의 페이저블 클래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에 도메인이라는 패키지 밑에 있는 페이저블 클래스를 사용해 주겠습니다. 페이저블하고 페이저블, 그리고 여기에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어노테이션을 써서 페이저블 디폴트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를 여시면은 이제 여기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시면은 여기에서 설정해 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페이지는 0페이지고 사이즈는 기본 10개로 설정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소트, 어떤 걸 기준으로 정렬할 것이냐, 저희는 이제 id 값으로 정렬할 거기 때문에 id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디렉션, 정렬을 어떻게 해줄 거냐는 건데, 여기에는 디센딩, 그러니까 역순으로 정렬해 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걸 어디에 넣어줄 거냐, 보드 리스트에다가 페이저블을 넘겨줄 거예요. 이런 오류가 나겠죠. 보드 서비스로 오셔서 페이지니까 역순으로 정렬해 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걸 어디에 넣어줄 거냐, 보드 리스트에다가 페이저블을 넘겨줄 거예요. 이런 오류가 나겠죠. 보드 서비스로 오셔서 이 보드 리스트 안에도 페이저블을 넘겨주겠습니다. 페이저블 넘겨주신 다음에 이걸 find all 메소드 안에 넣어줄게요. 이런 오류가 나는데, 기존에 이제 매개 변수가 없는 경우에는 이게 리턴 값이 리스트로 넘어오는데, 이 경우에는 페이지라는 클래스로 리턴을 하게 됩니다. 이런 디센딩, 그러니까 역순으로 정렬해 주겠다, 이런 의미
의미입니다. 이걸 어디에 넣어줄 거냐? 페이지는 0 id 값으로 정렬할 거기 때문에 id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디렉션 정렬을 어떻게 해줄 거냐는 건데 여기에는 디센딩 그러니까 역순으로 정렬해 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걸 어디에 넣어줄 거냐? 보드 리스트에다가 페이지업을 넘겨줄 거예요. 이런 오류가 나겠죠. 보드 서비스로 오셔서 이 보드 리스트 안에도 페이지업을 넘겨주겠습니다. 보드에다가 페이지업을 넘겨줄 거예요. 이런 오류가 나겠죠. 해줘야겠죠. 그래, 정렬 순서도 바꿔줘야 하겠습니다. 패키지 밑에 있는 페이저블 클래스를 사용해 주겠습니다. 페이저블하고 페이저블 그리고 여기에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어노테이션을 써서 페이저블 디폴트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를 여시면은 이제 여기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시면은 여기에서 설정해 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페이지는 0페이지고 사이즈는 기본 10개로 설정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소트 어떤 걸 기준으로 정렬할 것이냐. 저희는 이제 id 값으로 정렬할 거기 때문에 id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디렉션 정렬을 어떻게 해줄 거냐는 건데 여기에는 디센딩 그러니까 역순으로 정렬해 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걸 어디에 넣어줄 거냐? 보드 리스트에다가 페이지업을 넘겨줄 거예요. 이런 오류가 나겠죠. 보드 서비스로 오셔서 이 보드 리스트 안에도 페이지업을 넘겨주겠습니다. 페이지업을 넘겨주신 다음에 이걸 find all 메소드 안에 넣어줄게요. 이런 오류가 나는데 기존에 이제 매개 변수가 없는 경우에는 이게 리턴 값이 리스트로 넘어오는데 이 경우에는 페이지라는 클래스로 리턴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오류가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죠. 이러고서 한번 재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이 됐으니 크롬에 가서 리스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페이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오류가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죠. find all 메소드 안에 넣어줄게요. 이런 오류가 나는데 기존에 이제 매개 변수가 없는 경우에는 이게 리턴 값이 리스트로 넘어오는데 이 경우에는 페이지라는 클래스로 리턴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오류가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죠. 이러고서 한번 재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어디에 넣어줄 거냐? 보드 리스트에다가 페이지업을 넘겨줄 거예요. 이런 오류가 나겠죠. 보드 서비스로 오셔서 이 보드 리스트 안에도 페이지업을 넘겨주겠습니다. 페이지업을 넘겨주신 다음에 이걸 find all 메소드 안에 넣어줄게요. 이런 오류가 나는데 기존에 이제 매개 변수가 없는 경우에는 이게 리턴 값이 리스트로 넘어오는데 이 경우에는 페이지라는 클래스로 리턴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오류가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죠. 이러고서 한번 재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이 됐으니 크롬에 가서 리스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페이지는 이런 모양이었죠. 게시글이 역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제일 최근에 쓴 글이 위에 오지 않고 한 페이지의 모든 게시글을 보여주는 형태였습니다. 한번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해볼까요? 새로 고침한 결과 제일 마지막에 쓴 글이 위에 와 있고 게시글도 10개씩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여기에다가 파라미터로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는 0 같은 결과가 나오죠. 1페이지가 0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이 페이저블 클래스를 이용해서 페이징 처리를 해줄 때는 우리가 아는 1페이지가 0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0, 1, 2, 3, 4 이렇게 올라가는 걸 아셔야 됩니다. 페이지에 보여주고 싶은 이제 게시글 수도 정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이즈를 넘겨주면 됩니다. 10개씩 보여주면 이게 같은 결과가 나오죠. 20개씩 한번 보여줘 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20개씩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이제 페이징 처리할 때 쿼리 문도 적어줘야 되고 페이징 처리를 할 클래스도 따로 생성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JPA를 이용해서 그리고 JPA를 이제 find all이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할 때 페이저블이라는 클래스를 넘겨주게 되면은 어려운 처리를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find all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DB에 있는 모든 정보를 갖고 오게 되면은 페이지에 이렇게 URL 이제 저희가 DB에 보관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갖고 오게 되지만 페이저블이라는 클래스를 넘겨주게 되면은 그 안에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쪽으로 올 것 같아요. 이게 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있다면은 일반적으로 클래스를 만들어서 페이징을 처리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 그때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편하게 페이징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인지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는 페이지 블럭을 처리해서 눌렀을 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게 간단하게 처리. 짧게 할게. 이번 시즌 눕시를 더 짧게. 눕시 더 슛. 다시 할게. 눕시 더 슛. 노 스페이스. 지난 시간에는 백엔드 단에서 페이징 했습니다. 를 지정했습니다. 나우 페이지는 현재 페이지이고 스타트 페이지는 블럭에서 보여줄 시작 페이지, 그리고 엔드 페이지는 블럭에서 보여줄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변수명은 제가 강의해서 사용할 이제 변수명이기 때문에 다음에 실습을 따로 하실 때에는 편한 변수명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용할 타임리프 문법을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th 텍스트는 기존에 저희가 계속 사용을 해왔죠. 태그 안에 데이터를 출력할 때 사용하는 타임리프 문법이고 th-each는 반복문입니다. 그리고 th-each 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같이 사용을 하면은 이제 괄호 안에 있는 시작 번호에서 반복되고 보드 리스트 부분에 변화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리스트에 넘겨줄 이 페이지를 여기 이렇게 직접 넣어주지 않고 따로 빼주도록 할게요. 페이지 타입에 제네릭으로 보드를 넣어주시고 리스트는 보드 서비스에 보드 리스트하고 페이지업을 넘겨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여기랑 같죠. 그럼 여기다가 리스트를 직접 담아주면은 기존에 넘겨주던 데이터와 사실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int now page, int start page, int end page 이렇게 지정을 해줄 건데 now page는 리스트에서 get pageable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고 여기서 get page number 하면은 pageable에서 넘어온 현재 페이지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안 하고도 페이지업을 해서 이 get 페이지 넘버를 해도 여기서 가지고 와도 현재 페이지를 가지고 올 수 있지만 통일성을 위해서 방금 전과 같이 해주겠습니다. 스타트 페이지는 now 페이지에다가 4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nd 페이지는 now 페이지에다가 5를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현재 페이지가 1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4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3 페이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자바에 있는 매스 클래스에 max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매개 변수로 들어온 두 값을 비교해서 높은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now 페이지에서 만약에 마이너스 4를 해서 1보다 작게 나오는 경우에는 이 둘 중에 1이 크기 때문에 1을 반환하겠죠. 반대로 end 페이지도 그렇습니다. 매스 하시고 여기는 min을 적어 줄게요. 만약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토탈 페이지가 10페이지밖에 없는데 now 페이지가 만약에 9페이지라서 14를 반환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원래 있는 페이지보다 뛰어넘는 페이지가 나오기 때문에 클릭해도 그 페이지에 갈 수가 없게 되잖아요. 이 경우에는 매스 클래스의 min을 사용해서 now 페이지에 5를 더해주되 만약에 토탈 페이지를 넘어버리면은 토탈 페이지를 반환할 수 있게 여기에 list get total pages를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도 페이지 블럭을 처리해주는 부분이지 출력해주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출력은 타임리프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타임리프에 가서 출력을 해줄 거고요. 이 변수들을 다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애드 어트리뷰트 하신 다음에 now 페이지 넘겨주시고 나머지 스타트 페이지, 엔드 페이지도 넘겨줄게요. 스타트 페이지, 엔드 페이지 이렇게 넘겨주겠습니다. 그런데 이 now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렇게 설정을 해줬는데 1을 더해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저블이 갖고 있는 페이지는 0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부분보다 1이 적어요. 그래서 처리를 해주려면은 1을 더해서 넘겨줘야 됩니다. 이제 타임리프에 가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소시스 밑에 템플릿 밑에 보드 리스트로 오셔서 이 테이블 태그 밑에다가 적어줄게요. th 블럭. 이 th 블럭 같은 경우에는 굳이 태그로 감쌀 필요가 없는 부분에서 넘겨줘야 됩니다. 이제 타임리프에 가서 한번
이렇게 넘겨주겠습니다. 그런데 이 now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렇게 설정을 해줬는데 1을 더해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저블이 갖고 있는 페이지는 0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부분보다 1이 적어요. 그래서 처리를 해주려면은 1을 더해서 넘겨줘야 됩니다. 이제 타임리프에 가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소시스 밑에 템플릿 밑에 보드 리스트로 오셔서 이 테이블 태그 밑에다가 적어줄게요. th 블럭. 이 th 블럭 같은 경우에는 굳이 태그로 감쌀 필요가 없는 부분을 타임리프 문법을 이용해서 사용할 때 쓴 이 문법입니다. th 블럭 하시고 th 이 치문을 쓸 건데 페이지 넘버스 시퀀스 하시고 스타트 페이지에서 시작을 해서 엔드 페이지까지 반복을 할 거다. 그리고 a 태그를 만드셔서 th if문을 쓰겠습니다. if 만약에 페이지가 현재 페이지와 다르다면은 href 하신 다음에 보드 리스트로 보낼 때 페이지는 페이지 -1 그리고 th 텍스트 페이지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하나 더 복사하셔서 페이지 블럭에 보이는 페이지와 현재 페이지가 같을 때도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때는 굳이 눌렀을 때 이동하지 않게끔 해주겠습니다. a 태그가 아니라 스트롱 태그를 사용하겠습니다. 스트롱 태그 해주시고 스타일 컬러에다가 레드라고 해줄게요.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이 되었습니다. 크롬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드 리스트로 왔더니 오류가 발생한 컬러에 스타일 컬러에다가 레드라고 해줄게요.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이 되었습니다. 크롬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블럭에 보이는 페이지와 현재 페이지가 같을 때 페이지가 현재 페이지와 다르다면은 href 하신 다음에 보드 리스트로 보낼 때 페이지는 페이지 -1 그리고 th 텍스트 페이지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하나 더 복사하셔서 페이지 블럭에 보이는 페이지와 현재 페이지가 같을 때도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때는 굳이 눌렀을 때 이동하지 않게끔 해주겠습니다. a 태그가 아니라 스트롱 태그를 사용하겠습니다. 스트롱 태그 해주시고 스타일 컬러에다가 레드라고 해줄게요.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이 되었습니다. 크롬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드 리스트로 왔더니 오류가 발생한 걸 확인을 했어요. 이런 오류가 발생을 했는데 다음에 보드 리스트로 보낼 때 페이지는 페이지 -1 그리고 th 텍스트 페이지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하나 더 복사하셔서 페이지 블럭에 보이는 페이지와 현재 페이지가 같을 때도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때는 굳이 눌렀을 때 이동하지 않게끔 해주겠습니다. a 태그가 아니라 스트롱 태그를 사용하겠습니다. 스트롱 태그 해주시고 스타일 컬러에다가 레드라고 해줄게요.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이 되었습니다. 크롬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드 리스트로 왔더니 오류가 발생한 걸 확인을 했어요. 이런 오류가 발생을 했는데 여기 넘버스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샵을 붙였어야 했는데 샵을 안 붙여서 생긴 오류인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샵을 넣어주고 재실행을 완료했고요.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네,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1페이지는 굳이 누를 필요가 없잖아요. 같은 페이지이기 때문에.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이렇게 출력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좀 더 깔끔하게 하려면은 페이지 블럭을 10개씩 나눠서 보여줘야 되는데 페이징 처리 알고리즘이 또 따로 있어요. 그 부분을 다루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 출력하는 부분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이제 심화 과정 할 때는 한 페이지 블럭에 딱 10개씩 보일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나 질문 혹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최대한 답변할 수 있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영상도 끄겠습니다. A 태그가 아니라 스트롱 태그를 사용하겠습니다. 스트롱 태그 해주시고 스타일 컬러에다가 레드라고 해줄게요.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이 되었습니다. 크롬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드 리스트로 왔더니 오류가 발생한 걸 샵을 넣어주고 재실행을 완료했고요.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네,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1페이지는 굳이 누를 필요가 없잖아요. 같은 페이지이기 때문에.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이렇게 출력이 정상적으로 내가 뭐 하나만 물어볼게. 내가 이만한 여자 한 명을 찾고 있거든. 나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지 않고 얘가 어디 있는지만 말해준다면 내가 여긴 그냥 지나가 줄게. 혹시 나한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있겠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게시판 기능 중에 필수적이고 게시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인 검색 기능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JPA 레포지토리에서는 다음과 같은 키워드를 통해서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find by 컬럼 이름 같은 경우에는 컬럼에서 키워드를 넣어서 찾겠다 이런 의미고요. find by 컬럼 이름 다음에 containing 키워드를 포함하게 되면 딱 끊어서 적은 경우에는 제목에 한코딩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고 싶을 때 정확하게 한코딩을 입력해야만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find by 컬럼 이름 다음에 containing 이랑 포함된 어렵습니다. src 밑에 메인 밑에 자바 밑에 저희가 지금까지 컨트롤러 엔티티는 바꿔줬었는데 서비스도 바꿔주고요. 레포지토리는 건든 적이 없죠.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이 그대로 사용했었는데 여기에다가 메소드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리턴 타입을 페이지라고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제네릭을 써서 보드라는 객체를 담겠다. 그리고 find by를 여기에 적어주시면 돼요. find by 타이틀이죠. 저희는 타이틀 containing 이렇게 하시고 스트링 타입의 search 키워드를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포지토리에 메소드를 추가했기 때문에 서비스에도 이제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서비스로 가셔서 보드 서비스, 저희가 기존에 만들었던 보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검색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만들어 줄게요. public 페이지 보드, 이름은 보드 서치 리스트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링 서치 키워드 하나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저블도 똑같이 받아줄게요. 검색한 내용도 이제 페이징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다가 리턴 하시고 보드 레포지터리에 find by title containing 저희가 만든 메소드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서치 키워드를 넘겨주겠습니다. 지금 오류가 안 나는데 보드 레포지토리도 좀 수정을 해줄게요. 제가 여기에다가 페이저블을 안 넘겨줬네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다가 리턴 하시고 보드 레포지토리에 find by title containing 저희가 만든 메소드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서치 키워드를 넘겨주겠습니다. 지금 오류가 안 나는데 보드 레포지토리도 좀 수정을 해줄게요. 제가 여기에다가 페이저블을 안 넘겨줬네요. 페이저블 타입의 페이저블 하고 다시 서비스로 가셔서 여기에도 페이저블을 포함시켜 주겠습니다. 서비스도 수정을 했기 때문에 컨트롤러도 수정해 줘야겠죠. 컨트롤러로 가셔서 리스트 부분을 좀 수정을 해 줄게요. 이제 저희가 기존에는 이제 리스트에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왔었지만 검색했을 때와 검색하지 않았을 때 구별을 줘야 됩니다. 우선 여기에다가 여기 좀 지저분하니까 정리를 좀 해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빼곡하게 적혀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이제 매개 변수의 스트링 서치 키워드를 받아주겠습니다. 키워드 받아주시고 이제 이 서치 키워드가 들어왔을 때랑 안 들어왔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if 하셔서 서치 키워드가 널이면은 기존이랑 똑같은 거죠. 검색을 안 했을 때니까 이 경우에는 그대로 검색을 하면 되고, 이게 아닐 때는 그러니까 이제 서치 키워드가 들어왔을 때, 검색하는 단어가 들어왔을 때는 보드 서치 리스트를 사용해서 서치 키워드 받아주고 페이저블을 받아줘야겠죠. 그리고 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위에서 따로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이거 지워주시고 위에다가 페이지 클래스에 보드 제네릭으로 감싼 리스트 하고 여기다가 너를 넣어줄게요. 여기는 왜 오류가 날까요? 서치 키워드 is always null. 제가 반대로 적었네요. 만약에 널일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처리해주고, 서치 키워드가 널이 아니면은 이렇게 처리해주는 게 맞겠죠. 검색하는 단어가 들어왔을 때, 이 경우에는 안 들어왔을 때잖아요. 안 들어왔을 때 이쪽으로 와서 기존에 보여주던 리스트를 보여주고, 이제 검색할 단어가 들어왔다고 하면은 이제 검색 기능이 포함된 이 리스트를 반환하면 되겠죠. 이러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실행이 됐으니까 크롬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만들었던 보드 리스트로 왔어요. 여기에다가 매개 변수를 넘겨볼게요.
쿼리 스트링을 사용해서 여기다가 서치 키워드 하신 다음에 10일이 포함된 걸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검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페이지 이렇게 누르면은 서치 키워드가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기존에 있던 리스트에서 이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치 키워드 10일 한 다음에 엔드 페이지는 (1을) 해줘야 이 페이지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0으로 해야 1페이지로 넘어갈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서치 키워드에 10일 이 숫자 11이 포함된 거는 다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페이지도 2페이지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포함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원래 검색 기능을 구현할 때 인풋입니다. 이러면 검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하는 단어가 들어왔을 때, 이 경우에는 안 들어왔을 때잖아요. 안 들어와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실행이 됐으니까 크롬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만들었던 보드 리스트로 왔어요. 여기에다가 매개 변수를 넘겨볼게요. 쿼리 스트링을 사용해서 여기다가 서치 키워드 하신 다음에 10일이 포함된 걸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검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페이지 이렇게 누르면은 서치 키워드가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기존에 있던 리스트에서 이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치 키워드 10일 한 다음에 엔드 페이지는 1을 해줘야 이 페이지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0으로 해야 1페이지로 넘어갈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서치 키워드에 10일 이 숫자 11이 포함된 거는 다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페이지도 2페이지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포함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원래 검색 기능을 구현할 때 인풋 창에 데이터를 입력해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시간 관계상 내일 다시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이렇게 파라미터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그리고 이런 압력줄을 없앤 새로운 압력 제어 시스템으로 소음은 사라지고 압력은 더 강해지다. 기대 그 이상의 기술. 쿠쿠 마스터 셰프 사일런스. 지난 시간에 끝리프 부분 플리제이 어제까지 기능을 컨트롤러, 이제 서비스 그리고 레포지토리에서 다 구현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바꿔줘야 될 부분은 HTML 즉 타임리프 부분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보드 리스트 부분으로 가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src 밑에 메인 밑에 리소시스 밑에 템플릿 밑에 보드 리스트입니다. 이 부분에 저희가 이제 URL에다가 넘길 건데, 보시면은 저희가 페이지를 물고 가잖아요. 여기 하나를 추가해 줄 거예요. 하나 더 추가해 줄 건데 어떻게 추가해 줄 거냐, 서치 키워드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파람 키워드 해주겠습니다. 서치 키워드 해주겠습니다. 서치 키워드 이렇게만 하고 일단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이 됐으니 크롬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크롬에서 보드 리스트 페이지에 접속을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색 기능은 잘 구현이 됐는데 페이지 넘어가면은 이제
실행이 됐으니 크롬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크롬에서 보드 리스트 페이지에 접속을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색 기능은 잘 구현이 됐는데 페이지 넘어가면은 이제 검색이 안 됐을 때 페이지로 넘어가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그 넘기는 서치 키워드라는 거를 넘겼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11이라는 걸 넣어서 확인을 했죠. 서치 키워드 하신 다음에 11.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2번 두 번째 페이지를 눌렀을 때 서치 키워드로 검색한 것 중에 두 번째 페이지가 아니라 전체 글 중에 두 번째 페이지로 갔잖아요. 이번에 어떻게 되나 볼게요. 이번엔 정상적으로 서치 키워드 했을 때 이제 11로 검색했을 때 두 번째 페이지로 정상적으로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넘긴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당연히 궁금하실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파람.서치 서치 키워드라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가지고 온 거냐면은 이 파람이라는 게 쿼리 스트링 중에 특정 키워드, 이제 파람 중에 서치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럼 그 가지고 온 값을 이 안에 넣어서 넘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페이지 넘어갈 때도 이게 페이지 부분이잖아요. 이 A 태그가 서치 키워드라는 파라미터가 URL에 있을 때 그걸 물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검색하는 검색창도 만들어 줘야겠죠. 홈 태그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액션은 적어 주실 텐데 이건 th 앞에 붙이겠습니다. th 하시고 골뱅이 중괄호 여신 다음에 보드 리스트로 보내주겠습니다. 그리고 방식은 get 방식으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input 타입 텍스트 하고 네임은 서치 키워드 하면 되겠죠. 서치 키워드 하고 여기 버튼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버튼 검색 하시고 타입은 서브밋 전송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실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실행이 됐으니 크롬에서 확인을 해볼까요? 다시 보드 리스트 페이지로 왔습니다. 밑에 검색하는 검색 됐습니다. 실행이 됐으니 크롬에서 확인을 해볼까요? 다시 보드 리스트 페이지 전송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실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실행이 됐으니 크롬에서 확인을 해볼까요? 다시 보드 리스트 페이지로 왔습니다. 밑에 검색 하시고 타입은 서브밋 전송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실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실행이 됐으니 크롬에서 확인을 해볼까요? 다시 보드 리스트 페이지로 왔습니다. 밑에 검색하는 검색창이 만들어졌죠. 여기에다가 이제 뭐 다시 11이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럼 검색 기능 구현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번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문제없이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파일 첨부된 게시글이 하나 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미 이렇게 하고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실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실행이 됐으니 크롬에서 확인을 해볼까요?
다시 실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실행이 됐으니 크롬에서 확인을 해볼까요? 다시 보드 리스트 페이지로 왔습니다. 밑에 검색하는 검색창이 만들어졌죠. 여기에다가 이제 뭐 다시 11이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럼 검색입니다. 지난 영상과 이번 영상, 그럼 검색 기능 구현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번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문제없이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파일 첨부된 게시글이 하나 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미지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이미까지만 쳐볼게요. 이래도 이미지 업로드라는 제목을 가진 글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영상과 이번 영상을 통해서 JPA를 통한 검색 기능을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find by 컬럼 이름, containing 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특정 단어가 포함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었고요. 페이징 처리도 완료가 되었고 피드백 댓글도 꼭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